네, 안녕하십니까. 정봉부입니다. 네, 어저께 도쿄로 왔어요. 가족들과 이제 여행을 좀 왔는데, 여동생이 그 일본에 살기 때문에 작은 숙박업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묵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막 그런 곳은 아니고 소박한 곳인데, 아무튼 뭐 열심히 살고 있네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사실 뭐 일본을 좀 자주 와요. 일본이 그 클래식 애호국이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는 한국에 이제 그 클래식 공연 심포니나 관현악단이 이제 안 오고 일본 도쿄만 들려서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순회 공연할 때 한국 만약에 안 올 때는 제가 이제 도쿄 가서 뭐 산토리오리라든지 가서 이제 듣고 오죠. 지금 요즘은 사실 뭐 그 정도까지 좀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가진 못하는데, 항상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어떤 경쟁심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편안한 휴식의 공간, 그런 개념으로 많이 지난 한 20년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여행차 왔는데, 늘 드는 생각이지만 일본은 참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단순히 뭐 경제 대국, 뭐 또 옛날에 뭐 전쟁을 일으켰던 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보다 국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긴장감이 항상 느껴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그냥 규모가 그냥 크다, 또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쌈만 잘한다, 이런 느낌이라면 사실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어떤 내공이 없고 깊이가 없이 그냥 단순히 규모에 의해서만 느껴진다든지, 또는 어떤 뭐 힘에 의해서만 너무 모든 거를 기대를 한다든지, 그런 국가나 이제 단체는 어떻게 보면 금방 쉽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좀 항상 볼 때마다 저를 긴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구성원들, 국민들이죠. 물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여기도 이상한 놈들도 많고 이상한 정신 사이코들도 많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이나 둘 국민은 제가 봤을 때 선진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어떤 그런 소양을 갖고 있는 국민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을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둘 다 이제 긴장감이 상당히 느껴지는 국민이죠.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조직에 의해서, 단체, 국가, 사회, 여기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주는 긴장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 개인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잘못 보여서 내가 상당히 뭔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그래서 이 수치심의 문화가 국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누구한테 뭐 신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무례를 범치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상대를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야. 상대를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하기 싫고 뭔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큰 근성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보면은 저축률이 가장 높고, 국가가 뭐 돈을 풀고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공격 자금을 투여해도 이게 이제 소비로 흐르지 않고, 개인이 이제 어떻게 그걸 다 흡수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다미 밑에다 뭐 돈을 막 넣어놓는다든지 하는 이유가, 돈을 일단 가지고 있어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내가 돈이 있어야지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이 돈이 이제 개인끼리 돈이 돌지 않는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뭐 재밌는 건데, 다른 나라는 겪지 못하는, 미국이라든지 또 심지어 한국까지도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플렉스의 문화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플렉스. 근데 이 일본은 플렉스라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뭐 돈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개인별로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플렉스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근본으로 따지면 다 인간은 다 플렉스예요. 뭐 헤럴드 라스웰 교수의 말 맞다나 인간은 결국 존재감 때문에 사는 건데 그 존재감을 과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일단 내가 수치심을 가질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최고로 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나라도 결국 어떻게든 간에 뭔가 쉽지 않구나. 호락호락하게 뭔가가 우리가 상대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겠구나. 뭘 어떤 경쟁을 한다든지 우리가 심지어는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본하고 뭐 전쟁을 한다든지 해도 참 쉽지 않은 국가겠구나. 옛날에 뭐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쉽지 않았잖아요. 뭐 7년이나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나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나라죠. 일단 이 나라 자체 국민들도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가 이 개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체가 갖고 있는 원동력이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수치심이 누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보다 뒤처지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거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뒤처짐, 경쟁심이, 그러니까 일본은 수치심이 개인을 움직인다면, 한국은 이 경쟁심이 움직여요. 경쟁심이. 그래서 누구보다 뭐 내가 모자란다든지, 뭐 떨어진다든지, 그걸 너무 참을 수가 없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원동력이야. 대한민국이 상당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뭔가 앞질러 갈 수 있는 것,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체의 힘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의 어떤 힘이 가장 큰 거야. 근데 그게 나쁜 것이냐? 뭐 개인주의라는 것이 지금 전체 모든 세계 흐름이죠. 미국 자본주의가 결국은 다 개인주의고, 미국의 나라가 저렇게 강한 나라지만 결국은 그 강한 나라의 힘에는 미국 개인의 어떤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개인 구성원의 합이 결국 미국의 힘을 만들어내듯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개인주의로 흘러가지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국가 전체의 합이 결국 개인의 합이 국가의 힘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국민 하나하나가 상당히 그 엘리트적이고 뭔가 이 스마트하죠. 또 어떻게 보면 역량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MZ세대들도 상당히 역량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님이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개인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국가의 어떤 합으로 만들려고 의도를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시스템 자체가 어떤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 플랫폼 자체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4차 혁명 시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 힘을 합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각 개인의 역량만 키워도 그 개인의 합이 자동으로 국가의 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나라는 그 부분에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사회의 합의 원동력으로 신경을 쓰는 나라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게 옳다 그러기보다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힘, 결국은 항상 어떻게 보면 사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그런 부분이 깨졌다 또는 뭐 어떤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깨지거나 국가적 연대의식이 깨졌을 때 한국은 좀 위험해질 수 있고 일본은 그때 버틸 수가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힘이 있거나 또는 시스템적으로 그걸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도 한국이 만만치가 않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변 인접국이 뭐 우리가 남미라든지 또는 뭐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이 뭐 콩고, 가나 뭐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는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뭐 그 나라도 태국도 동남아 잘 살아요. 하지만 그 어떤 인접국이 우리가 봤을 때 뭐 남미 어떤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그들끼리는 거기서 괜찮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좀 우리보다는 한 수 아래로 보이는데 이랬으면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그 긴장감이 덜했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와서도 일본 와서도 보면 느끼지만 야, 이 나라 국민들도 참 어지간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나라가 인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또 이 북쪽으로는 또 북한이 있고 남쪽은 이렇게 일본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와보면 항상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또 국민들이 뭔가 하나로 돼 있고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또 긴장감 있고 이런 부분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뻐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나라대로 본인의 어떤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지. 아무튼 제가 오늘 여행 두 번째 날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일본에 와서 잠깐의 소회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